최근에 당구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복과 살사에 빠진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요. 서울 생활 속의 여러 변화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박지종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살사 이야기는 좀 이따가 장효인 앵커가 물어봐 주시고요. 네. 예, 저는 당구장 얘기, 저희 대학교 때 당구장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 당구장 다시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당구장이 갑자기 조금씩 다시 한번 열풍을 가져오더니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는 스포츠로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당구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예전부터 항상 함께했던 스포츠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00년대 이제 후반에 오면서 90년대 후반에 왠지 당구하면 탈선의 온상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담배도 막 많이 피고 막 내기하고 이런 안 좋은 이미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포츠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좀 줄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즐기다가 이번에는 또 2000년대 초반에 PC방한테 자리를 또 뺏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PC방이 또 많이 인기를 끌면서 당구장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뜸뜸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당구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한국의 많은 어떤 프로 선수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기도 했고 주변에 어떤 일 끝나고 집 근처에서 아주 가볍게 친구들과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당구장이 이렇게 새롭게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 뭐 실제로 당구장의 숫자도 그렇고요. 또 즐기는 수요도 늘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동호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현재 이제 4만 명 이상의 동호인 수가 이렇게 당구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0년에 비하면 거의 10,000명 이상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증가세죠. 그리고 당구장 숫자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2만여 개의 이제 당구장들이 성업 중인데요. 2006년과 비교해 봤었을 때 20% 이상이 또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동호인들과 더 많은 당구 애호가들이 훨씬 더 편하게 집 근처에서 당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종 평론가님도 당구 좀 치십니까? 저는 혹시 물30이라고 들어보셨는지 굉장히 못 치고요. 어렸을 때는 좀 쳐본 기억이 있습니다. 치시는 분들은 물30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고요. 네. 당구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당구는 굉장히 귀족 스포츠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 귀족들이 즐겼던 그런 스포츠인데요. 이것이 이제 1800년 한 60년대쯤에 미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미국 상류층 사회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구공의 원 재료인 상아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신소재 개발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플라스틱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이 어떤 신소재인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의 효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스포츠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코끼리 상아로 처음에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끼리들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상아를 자르거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당구 때문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한국에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1915년인데요. 역시 한국에서도 왕궁 스포츠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순종이 청덕궁에 그 옥으로 만든 당구대 두 대를 이제 비치해서 같이 이제 대신들과 어떤 당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100년 동안 꾸준히 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했던 스포츠이긴 했는데요. 안 좋은 인식들도 있었고 네. 정식 스포츠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2005년에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맹이 됐고요. 2009년에는 이제 전국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구가 굉장히 오래된 스포츠군요. 이렇게 역사를 들으니까 뭐 사실 남자분들은 당구를 굉장히 즐기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여자들도 배우는 여성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쳐보지 않아서 안 가셨군요. 네, 그 매력이 뭘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네요. 그 당구를 아마 쳐보신 남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네. 이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단순하고요. 공을 맞춰서 어디로 보내든지 아니면 공을 두 개를 치든지 하여간 네.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그냥 하나의 대 위에서 네. 공을 맞추는 아주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아주 많은 기술들도 있고 또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창의적인 모습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당구에 빠지신 분들은 이제 자려고 누우면 이 벽에 이제 천장에 네. 당구대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네. 공이 막 하죠. 있습니다. 그럼 예. 열풍이 계속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열풍은 이어질 수밖에 네. 없다고 여겨지고요. 네. 사실 이게 2000년대 초반, 1900년, 1990년대 후반부터 사실 즐기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즐기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이 스포츠로서의 인식이 늘어나고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이제 세계 대회에서 랭킹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마크하고 있거든요. 뭐 세계 랭킹 20위권 안에 한국 선수들이 무려 6명이나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여성 랭킹 1위거든요. 포켓볼. 김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하셨거든요. 이렇게 스포츠로서의 인식도 아주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더 많은 유입 인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한동안은 당구 열풍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성들도 한동안 포켓볼 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환경 말씀하신 환경에 적응을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보면 뭐 담배 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남성들이 가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카페처럼 좀 꾸며놓는다든지요. 네. 복싱이 요즘 유행인데 복싱은 다이어트 복싱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볼링장도 요즘 가면 막 조명들이 반짝반짝하고 안 가보셨죠? 아주 새롭게 변화하는데 예, 당구의 매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한복 열풍이 아주 요즘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복 열풍이 사실 원래 시작점은 좀 됐습니다만 이제는 이 열풍 자체가 완전히 유행이 돼 버려 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또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놀러도 다니시고 그걸 네. 또 사진으로 찍어서 SNS 같은 데 올리시고 이런 네. 것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복 열풍 부는 이유, 유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한복 열풍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요.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이 한복을 입고 세계 여행을 다니신 거죠. 그래서 막 유럽 같은 데서 한복 입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래서 화제가 꽤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뭔가 이렇게 유럽 여행, 세계 여행 좀 특별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퍼져서 이제는 그냥 국내 여행을 할 때도 심지어는 그냥 뭐 인사동이나 이런 데 마실 나올 때도 한복을 입고 나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SNS 열풍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한복만큼 또 좋은 소재가 없는 거죠. 한복을 입고 인사동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네. 또 그거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열풍들이 이제 유행이 합쳐지면서 많은 특히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SNS로 유통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복을 뭐 생활복으로 입는 건 뭐 아니지만 대여해서 사진 찍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북촌이나 고궁 뭐 종로에 또 다 나오시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그 즐거움도 있고 의미도 있고 주변의 상권들도 좀 살아나는 효과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진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네. 올려지면 한국분만 보시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분들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이 워낙 색도 이쁘고 네. 모양도 이쁘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옷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한국의 전통 복장이고 나도 만약에 한국에 여행을 간다면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외국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한국의 분들이 한복을 입고 여행을 인사동이나 이런 데 여행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이 한복은 어디에 가면 입어볼 수 있냐 또 이 한복을 나도 입어보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사동 같은 곳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분들이 한복을 대여하고 또 한국의 어떤 전통 찻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다시 이것이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까지도 얻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복 열풍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하나가 인기를 끈다라기보다는 어떤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외교적 역할까지도 그리고 경제의 어떤 부흥까지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한복 입으면 고궁 들어가는데도 입장료를 한 받든가 할인해 주든가 할걸요. 이런 그 젊은이들이 한복 입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는데 장효연 앵커는 여성 입장으로서 그 한복들 입고 다니고 한복 감이나 이런 거 어떻게 느끼세요? 네. 저는 한복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이렇게 다 입고 다니는 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예쁘고요. 색감도 워낙 예쁘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맞아요. 예,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한복이 조금 입고 다니기 불편한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네. 그때 유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예쁜 이제 생활 한복 같은 걸 많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심지어는 이거 너무 편하다 그래서 일상복으로 입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맞아요. 현상이에요. 네, 사실 예. 한때 유행했던 스키니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게 한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기도 좋고요. 입기도 편하고요. 예. 이렇게 한복 나들이가 인사동을 중심으로 한창인 가운데 그리고 강남 홍대에서는 살사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살사 열풍하면 또 갑자기 또 춤바람이 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볼륨 댄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네.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쉐리 댄스라는 영화, 네. 일본 아. 영화가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네. 샤리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근영 씨가 나왔던 뭐 댄스의 순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무한도전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볼륨 댄스를 막 쳐서 인기를 그랬었죠. 많이 끌었었는데요. 네. 이때 당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포털 사이트들, 인터넷들이 또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면서 동호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호인들이 점차 모이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이제 볼륨 댄스의 어떤 그 동호인들이 구성이 되면서 많이 즐기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살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볼륨 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장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신발도 새로 사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살사는 접근하기가 좀 쉽다고 그래요. 그냥 입장료만 내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춤이라서 많은 분들이 더욱 이 살사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살사가 어떤 춤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 살사, 춤, 뭐 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볼륨 댄스도 있고 뭐 벨리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사의 매력은 어떤 거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푹 빠지나요? 네. 살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네. 하면 저는 신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 되는군요. 그렇죠. 일단 춤 자체가 어떤 신나게 출 수 있는 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접근하기 쉬운, 그러니까 초반에 준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춤이기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즐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하면요. 이런 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회 위주로 이렇게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살사 동호회에 나가서 단순히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살사가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동호인이 있는 그런 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 여행을 가셨는데 그 외국 여행 간 지역의 살사 클럽에 가셔서 춤을 추시면 동양인이 이렇게 살사를 추는구나 해서 관심도 받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외국인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 세계적으로 동호인들이 활약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몸을 쓰기 때문에 네. 요즘처럼 앉아서 일하셔야 되고 계속 이렇게 동작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이어트나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춤이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요즘에 이제 살사가 유행하는 데에 아주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살사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신나시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춤을 추고 계시는데 네. 네, 굉장히 신나고 또 운동까지 되니까 매력적인 운동이 바로 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당구, 한복 그리고 살사 열풍까지 서울 속의 새로운 네.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반면에 일에만 파묻혀 계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이런 분들에게 뭐 자신의 고민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취미들을 보면요. 예전에 어떤 방에서 혼자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혼자 네.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활동적이고 행동적인 것들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을 때 혼자 있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좀 정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걱정과 불안, 고민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셔서 몸을 좀 움직이고 열심히 뭐 이렇게 당구를 쳐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한복을 쫙 빼입으시고 이렇게 동네 나들이를 해보는 것도 아니면은 이렇게 살사처럼 격렬하게 한번 춤을 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몸으로 뭔가를 좀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좀 유행처럼 오는 것 같고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렇게 작은 화면 보시면서 그걸로만 이렇게 스트레스 풀기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땀 흘리시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신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가서 조금만 움직여봐도 기분 전환이 되고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너무 네. 고민에 파묻혀 살면 건강에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뭐 당구, 한복, 살사 열풍 불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박지종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